경찰 조사 과정에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다가 급성 심장사한 지역 농협 직원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법원은 일반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 심적 부담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내부 징계 가능성으로 인해서 업무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매일노동 뉴스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 2부는 농협 직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누적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최근 판결을 했습니다. 1996년 한 지역 농협에 입사한 A씨는 2015년 4월부터 충북 제천 지역의 농협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이듬해 5월에는 농협 자원화센터의 관리소장을 맡게 되었고 2018년 3월까지 약 2년간 일을 하면서 거래처와 센터 임대 및 매각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합장인 B씨가 2018년 1월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경찰서에 불려갔고 다음날 재차 출석해 참고인으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첩에 수사 결과로 인한 보조금 반환, 감사 등이 두렵다고 적었고 출석 전날에는 심장 두근거림으로 병원에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2018년 3월 여신 신용 담당 부서로 자리를 옮겼지만 한 달여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지고 말았습니다. 급성 심장사가 사인이었습니다. A씨가 숨진 다음 날 B씨는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됐다고 합니다. 이에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부지급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업무상 과로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씨가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고 심장병 진단 이력이 있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그러자 A씨의 아내는 2020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1심은 공단의 판정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업무 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육체적 노동도 심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수사 대응 과정에서 변호인이 선임돼 업무상 부담이 가중될 상황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자원화센터는 기피 부서로 소문난 데다가 A씨가 일하던 시기는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업무 압박이 상당히 심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 변호사가 대동했더라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일은 일반인 입장에서 충분히 부담되는 일이라며 망인은 피의자는 아니었으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계약 담당자로서 징계받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어 일반적인 업무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A씨가 경찰 출석 무렵 고혈압성 심장병 진단을 추가로 받은 부분도 업무상 재해의 근거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관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불기소 결정이 망인의 사망 이후에야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사망 직전까지 상당한 정신적 압박감을 느꼈고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원화센터로 발령받은 지 약 7개월이 된 시점부터 심방세동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은 사실을 토대로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압박을 받아 심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경찰 수사받다가 급성심장사 산재 인정이라는 제목의 매일노동뉴스 기사 살펴봤습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돼야 되죠. 급성과로, 단기과로, 장기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 심혈관의 병변 등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급성과로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발병 전 일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나 책임, 업무 환경 등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뀐 경우에는 단기 과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과로를 인정하고 6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량이나 강도를 봐서 장기 과로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나 1심 법원에서는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이 급성 단기과로나 장기과로의 요건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급 처분을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급격한 업무 환경 등의 변화로 기존의 뇌심혈관의 병변 등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봐서 아마 급성 과로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과로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일반적인 과로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업무 환경 등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도 과로가 인정될 수 있으니까 과로로 인한 산재 신청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산재 뉴스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